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남성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탈모 탈출의 이세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약에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네. 남성 탈모 치료약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남성 탈모 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과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 네. 두 가지 약을 만드는 제약사들마다 서로 이제 자신의 약들의 어떤 우월성을 주장을 하거든요.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부작용 같은 면에서도 그렇고 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약을 먹을 때 조금 신중히 오랫동안 먹는 약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약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 맞아요. 네, 실제로 이 약의 어떤 설명서에도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그런 성기능이나 발기부전이라든가 사정량의 감소 같은 성기능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약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제가 본 분 중에 네. 또 여성형 그 유방이 또 생기는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약이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다 억제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이라고 통칭하지만 그 남성 호르몬이라는 범주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남성 호르몬이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 약이 억제하는 것은 이 중에서 바로 이 DHT라고 하는 바로 이 호르몬이거든요. 다른 남성 호르몬들은 건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이 남성 호르몬 DHT라는 호르몬이 하나가 억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주요한 성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남성 호르몬은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뭐 성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DHT라는 호르몬이 성기능에서 아주 주요한 기능을 하도록 세팅이 돼 있는 유전적으로 역시 결정이 돼 있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100명 중에 2명에서 5명 사이인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약을 먹으면 조금 성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약을 먹으면서 성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분들은 약을 한 3개월 내지 4개월 계속 꾸준히 복용하면서 그게 싹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꾸준히. 초기에 약을 먹을 때 나타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성기능 장애를 느끼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 좀 괜한 우려를 하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겐 괜한 우려인데요. 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있거든요. 대체로는 약에 대해서 안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제 약일 겁니다. 대표적인 오리지널 우리가 이 약의 상품명이 많은 분들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 대표적인 약인데 네. 이건 약에서 어떤 성분명이고요. 성분 들어가 있는 화학 기호들의 그 명칭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 약의 상품명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프로페시아,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아보다트 이렇게 그냥 네. 약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 약들이 오리지널 그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들의 이름인데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도 이제는 비슷한 뭐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약 제약회사들이 서로 자기들 약이 더 우월하다 혹은 자기들 약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도 있고 조금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약 모두 기전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DHT라는 머리털을 가늘어지게 하는 호르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이 5알파 리덕테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같은 기능을 나타내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우리가 5알파 리덕타제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나눠지게 되나요? 네,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세부 타입이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 모발의 그 해부학적인 모식도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작게 써 있는 걸 잘 보시면 가장 우리가 탈모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근. 모근에는 5알파 리덕타제 타입 2가 적혀 있죠. 네. 자, 근데 모근이 아닌 다른데 이런 털의 어떤 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모관이라고 하는 부위,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피지선 부위, 이런 부위에는 타입 2뿐 아니라 타입 1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네요. 앞에 말씀드렸던 약 중에 피나스테리드,
그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은 모발에서 탈모에 가장 중요한 이 타입 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이고요. 두타스테리드라고 하는 약은 타입 2뿐 아니라 타입 1, 2를 비선택적으로 그냥 다 억제해버리는 약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럼 당연히 효과는 그 타입 1, 2를 다 억제하는 두타스테리드가 훨씬 월등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효과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탈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근이거든요. 모근에는 타입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타입 2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탈모 치료에는 어떤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두타스테리드라는 약과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의 어떤 효과를 비교했을 때 그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우월하다 하더라도 거의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약에 부작용이 있지 않나도 또 우려를 하세요. 네, 이렇게 네. 효과는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부작용적인 면은 어떤 것이 또 그러니까 두 가지 약의 네. 부작용이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가지 약 그래요? 모두 다 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고요. 부작용의 차이가 뭐 어떤 약에 아주 월등하게 더 나타난다 그렇진 않지만 네. 우리가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타입 1, 2 두 가지를 다 억제하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작용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두 가지를 다 억제해 버리는 게 타입 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타입 1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렇죠. 근데 두타스테린은 타입 1, 2 두 가지를 다 억제하는데 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탈모에 중요한 이 호르몬이 모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다른 부위에도 많이 존재하고 다른 부위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억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두타스테리드가 조금은 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사실인 것 그 같습니다. 성분 자체가 워낙 네. 또 이렇게 강한 성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조금은 이야기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를 치료하기에 억제하는 그 파이벌 리덕타제가 어느 정도만 억제되면 탈모 치료에 충분한데 조금 그 이상 과도하게 억제가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의 영국에서 나오는 그 약의 설명서인데요. 네. 보면은 꼭 우리가 성관계 중에 콘돔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영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나 모두 남성이 약을 먹었을 때 정액을 통해서 분비되는 약은 정말 너무너무 미미한 양입니다. 실제 정액을 통해서 분비되는 양의 한 60배 내지 70배의 용량을 여성의 어떤 혈관에 직접 투여한다 하더라도 네. 태아 기형이나 어떤 여성에게 이상을 일으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탈모는 뭐 아주 노인들이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좀 외모에 관심 있는 젊은 남성들이 주로 드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미리 드시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네. 혹시라도 여성한테 네.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이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네. 성관계 중에 꼭 콘돔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영국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약의 어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많은 남성이 생각을 하는 게 성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앞에 맞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고민하실 네. 거예요. 네. 그 예전에도 언급드렸는데 성기능이 실제로 떨어지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대부분은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또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성기능과 성식 기능이 조금 다르거든요. 성기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생식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낳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임신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데 네.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용량을 복용했을 때 생식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아내와 어떤 성관계를 했을 때도 피나스테리드를 먹는 분이 태아 기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생식 기능에 대한 어떤 경고는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약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피나스테리드에 비해서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식약처 그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네.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는 남성이 주의해야 할 점으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성인 남성의 경우에도 이 약이 생식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하에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라는 경고문을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진짜로 꼼꼼하게 의사한테 내원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후에 그렇죠. 복용을 해야겠네요.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네. 약의
그 선택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성분의 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꼭 들으셨죠?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약 어떻게 복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는 거는요. 네. 저는 어떤 탈모 치료 1차 선택약으로는 두타스테리드보다 조금 젊은 남성이라고 그러면 피나스테리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증상에 따라 이 피나스테리드의 좋은 효과를 잘 보지 못하신다거나 혹은 뭐 이제는 임신이나 뭐 그쪽과는 본인 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타스테리드로 약을 교환하신다거나 두타스테리드가 약값은 조금 더 쌉니다. 피나스테리드보다. 약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 가지 약을 적절히 좀 믹스해서 병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처방법도 좀 가능하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한다 해서 어떤 정자의 모양이라든가 우리가 임신의 확률에 되게 중요한 게 정자의 모양이나 정자의 운동성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임신 확률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신문 기사들이 있어요. 요즘 성인 남성들이 네. 체격은 좋아지고 키는 커졌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세대 어르신들에 비해서 정자가 약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환경 호르몬도 있고 네. 음식 식습관 때문에도 많이 그래서 실제로 네. 요즘에 주위에 보면 불임 부부들 많이 보게 되죠. 네. 그 정자가 요즘 젊은 남성들이 많이 약해져서 네. 이 약의 경우에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생식 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약간 생식 기능이 떨어진 사람, 정자의 수가 떨어져 있다거나 그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임신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 부부가 임신 시도 시술을 받을 경우에 시험관하기 같은 걸 시도할 경우에는 임신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약 복용을 좀 중지하는 것도 피부과 전문의와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약제의 어떤 선택이나 교체, 용량 결정 같은 거는 인터넷 찾아보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꼭 탈모를 치료하는 그 피부과 전문의 진료 후에 그 지시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원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성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